지금이 필요할 때 레귤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네. 저희가 나름 좀 세계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네. 앨범 이렇게 나왔을 때 음. 나중에 이제 격주에서 또 얘기할게요 아, 라고 이렇게 네네.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그렇게 뿌린 떡밥 회수의 날이라고요?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정말로 나중에 얘기할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는 앨범들은 실제로 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나름 초기 또 이 일을 또 오래 해오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생긴 게 있지 않나.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이렇게 또 눈빛으로 교환을 하면서 네. 그 말인즉슨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볼 만한 좋은 곡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얼른 달려가 볼게요. 네.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5월 7일 일요일 첫 곡으로 류수정의 Wrong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뭔가 첫 곡이 네. 오늘 이 방송 시간에 또 잘 어울리게 그렇죠. 선곡을 또 잘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 동공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네. 지난주보단 좀 많이 양호한가요? 힘이 들어가 네. 계신 것 같은데 바쁘셨어요? 그렇죠. 요새 이것저것 이제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네. 그 정신 없음의 결과는 나중에 이제 진짜요? 나올 것 같고요. 언제 네. 알 수 있어요? 앨범 그렇게 나오시나요? 데뷔 앨범 내시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고요. 그런 건 네.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사나 콘텐츠 이런 것들 준비 중이어서. 진짜요? 네. 오, 시작되면은 아마, 언제나 네. 자랑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아마 6월이면은 그래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 뭔가 이렇게 런칭되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고 있어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까지야. 저는 그냥 매일매일 쫌쫌따리 그냥 터벅터벅 나의 일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기는 한데요. 네. 블럭 씨와 함께 또 오늘도 한 시간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그 좋은 소식 하나를 들었는데 멋있죠.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또 푸근한 소식 전해주셨어요. 최근에 그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시다가 K-pop 메이트의 작가님으로서 아주 반가운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 친구분이 어쩌다 이제 이 방송을 듣게 됐는데 어쩜 이렇게 덕후들 마음을 잘하는 분들이냐면서 칭찬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냥 저희가 이제 덕후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너무 기승전결이 딱 들어가 버리는. 그럼요. 질문을 한 의미가 없는. 정체성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환멸도 많이 느끼지만 또 정말 K-팝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흥들을 많이들 즐겨주시는 것 같고요. 약간 다중적인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팝 일을 하는 나, K-팝을 정말 좋아하는 나, 맞아요. K-팝을 냉소적으로 보는 나, K-팝을 비평하는 나 이렇게 저도 거의 자아가 한 20개. 그렇게 많아요? 좀 심하게 많은데 전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악 하고 저는 좀 몰입을 하는 편이니까 몰입을 했다가 그래도 말이나 글로 할 때는 조금 유나야 침착해.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차례 침착해 하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다독여서 세상에 내보내는 편인데 요런 저희들의 다채로운 면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 진행해 볼 테고요.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지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 갈게요. 네, 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마이케이 무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플럭입니다.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pop. K-pop. 격주 K-pop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발매된 작품들 만나보고요.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뭐 거의 세계관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돌고 돌아 만나는 대형작들이 이번 격주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정규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네, 뭐 네. 진짜 뭐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앨범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솔로 아티스트들 작품도 많았고요. 아주 풍성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좋았던 앨범부터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저희 첫 곡이 류수정 씨 그렇죠. 음악이었잖아요. 네네네. 우리 블럭시픽이죠? 그렇습니다. 네. 류수정의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 아, 기다린 정규 앨범입니다. 분들이 네. 저는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쵸? 첫 정규 앨범이고 음. 본인 이제 소개글에서도 썼지만 이제 어릴 때 썼던 자작곡과는 또 다른 느낌의 곡들로 채웠다라고 할 만큼 정말 다른 분위기가 담겨 있고 이제는 그 약간 맞아요. 어른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 조금은 더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수정 씨 앨범은 좀 러블리즈 활동 이후부터도 꾸준히 기다리게 되었었던 게 네. 그 멤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사실은 여성 아이돌로 활동하는 멤버들 가운데서도 다 통틀어서 뭐랄까 뭐 SNS부터 자신의 목소리까지 좀 일관되게 이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진짜 딱 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레트로 하면서도 빈티지 하면서도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자신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꿈꾸는 듯한 몽환적인 그렇죠, 그렇죠. 소녀와 여성이 함께 들어있는 듯한 그림 같은 게 수정 씨의 어떤 말 뭐 추구하는 이미지를 보면 늘 느껴졌어서 정규 앨범이라서 반가웠고 또 좀 궁금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장르로 치면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뭐 베드룸 팝이나 그렇죠. 로우파이나 그런 인디팝 스타일의 곡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왜 요새 약간 그 인디팝 중에서도 약간 밴드 사운드인데 좀 소울풀한 그런 색채들이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잘 담아냈고 프로듀서가 이제 두 분이 참여를 했어요. 한 분은 이제 최근에 뭐 민기뉴 자드 뭐 이런 이제 분들하고 인디 쪽에서 이제 훌륭한 퀄리티를 만들어낸 프로듀서 조라는 분이 참여를 했고 네. 다른 한 분은 이제 황현성님인데 이제 이름만 들으면 뭐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노브레인의 드러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제 공영 방송의 어린이 음악 예능의 음악 감독이시기도 한 정말 극단적인 커리어. 네, 극단적인 커리어죠. 네. 네. 차차가 있던 노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그렇죠. 음악 예능까지 다 했던 이제 음악 감독님이신데 이 음. 두 분이 이제 앨범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앨범 이름인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처럼 그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단편적이지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잘 이제 정리해낸 작품에 가까운데요. 그 어떤 강렬하고 이런 막 지점이 이제 극적인 지점이 있기보다는 앨범 시종일관 좀 섬세하고 차분하면서도 맞아요. 그 이제 바이브를 좀 진득하게 이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류수정이라는 음악가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음역을 막 극적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되게 서정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그리고 록의 색채보다는 오히려 좀 R&B 인디 팝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음악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단순히 관심이나 어떤 흉내를 넘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은 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정규 단위로 만든다는 게 사실 이게 어떤
영역을 불문하고 음악가라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밀도 있게 잘 이제 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앨범이다.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분들도 들으면 좋겠지만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좀 아나 음악 좀 들어. 아니면 아나 요즘 음악, 요즘 팝 음악 이런 거 좀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앨범입니다. 네. 또 애정이 담긴 자신 있게 네. 잘 들었고요. 진짜 저도 이 앨범은 뭐 K-pop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정서를 환기하는 느낌으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너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좀 편안한 팝 플리 같은 거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가운데서 한 번 정도는 이 앨범을 그 플레이리스트처럼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앨범의 전반적인 음악의 결도 그렇고 수정 씨의 목소리도 거기 아주 새털처럼 얹혀서 너무 편안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사람의 명확한 취향이 드러난 앨범이라는 거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누군가의 취향과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완성도가 얼마나 높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되게 적극적으로 드러난 작품은 어떻게든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닿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 씨, 우리 작은 수정 씨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을 좀 충족한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음. 똑똑하게 정말 앨범을 구성하면서도 맞아요. 정말 약간 자기 레이블까지 만들어가면서 또 그니까요. 제작 기획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도 좀 응원하고 싶은 작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재미있었던 게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앨범으로 뽑은 또 다른 앨범이 어떻게 보면 수정 씨의 이 앨범하고 지향점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음악적인 색깔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쵸. 정말 지향점 목표하는 바 약간 이 앨범이 보여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 네. 두 사람 다 이제 그룹에서 솔로로 독립을 해서 굉장히 뭐랄까 독창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자기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앨범이죠? 제가 오늘 꼽아온 앨범은 우즈의 앨범입니다. 우리 조승연의 울리라고 하는 앨범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게 이제 5번째 미니 앨범이에요. 승연 씨는 꽤 이제 앨범을 많이 낸 솔로 아티스트가 됐는데 그쵸. 제가 아마 지난 앨범 뭐 컬러풀 트라우마도 했었죠. 추천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네. 아티스트는 진짜 뭐든 할 수 있고 하는 걸 뭐든 잘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였잖아요. 네. 미니 앨범들이 다 색깔이 다르면서도 완성도가 높아서 누구에게나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5번째 미니 앨범 울리가 그 연장선에서 좋으면서도 조금 더 추천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4장의 미니 앨범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네. 요거 하나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 맥락을 확실히 찾았어. 네. 뭔가 그 딱 나는 요거다. 그쵸. 네. 뭐 또 여러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쵸. 저는 네네.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재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권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그 컬러풀 트라우마 이후에 확실히 락 사운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4장의 미니 앨범을 보면서 와 막 되게 다양하다 막 여러 가지가 펼쳐져 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거 제대로 이제 뭔가를 잡아서 좀 발전시킨 느낌이 들었고 그 결과가 굉장히 또 단단해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던 앨범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이게 타이틀곡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곡까지 완전 전반적으로 뭐 락 사운드가 분위기를 확 잡고 있는 작업이지만 또 그 안에 승연 씨, 그 우즈 씨가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 이 사람의 어떤 다채로운 면들이 또 다 녹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첫 트랙이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들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좀 덜 락 스피릿 같은 곡이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좀 약간 빈티지한 얼터너티브 R&B 느낌도 나는 딥딥 슬립이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승연 씨 특유의 엄청 그 고음, 약간 팔세토처럼 나오는 그
목소리로 문을 싹 연 다음에 네. 이제 타이틀곡 전이는 전형적인 팝락 사운드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곡들은 전부 락을 베이스로 되게 여러 가지를 변주하더라고요. 네네. 막 뒤에 이제 Ready to Fight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우리가 보통 락 음악 얘기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막 자유 막 이런 거를 노랫말에서 곡의 어떤 분위기까지 전부 가져가는 곡이 되어서 네. 듣고 있으면서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한 싱어송라이터의 이제 한팜 놀이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니까요. 정말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고 워낙에 뭐 랩도 잘해 노래도 잘해 뭐 그쵸. 다 이제 잘 하는데 네. 이런 음악적인 면모에 있어서 본인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약간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앨범을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이 더 약간 단단하게 느껴져서 네,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앨범 발매 전에 선공개했던 시면이 이제 앨범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저 사실 그 곡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이건 어떤 또 방향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곡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흐름으로 이 곡을 선공개곡을 좀 띄우고 다시 이제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찾은 어떤 포인트로 돌아가서 앨범을 새롭게 시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번에 처음 레이블 바뀐 다음에 발표하는 작품이기도 그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새 출발? 새 출발을 처음으로 뭔가 자신 안에서는 같은 방향성을 가져가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었고 이후에 더 색다른 무대들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런 그 우즈 씨의 톤을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딥 딥 슬립 들어보고 오실게요. 네, 우주의 딥딥 슬립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시간대 분위기 잘 못 잡는데 네. 뭔가 우리 아티스트 분들 덕분에 좀 심야 방송 답네요. 그니까요. 오랜만에.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렇죠. 다시 또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격주 K-팝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들 함께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네. 저 이제 한 곡씩 가지고 와봤는데 네. 누구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저부터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아마 기다리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제가 뽑아온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은요. 네. 바로 세븐틴의 10번째 미니 앨범이죠. 네. FML 중에서 타이틀곡 손오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이 앨범은 세븐틴 최초로 더블 타이틀 곡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라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더 좋아할까 궁금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역시 손오공. 그쵸. 아무래도 네. 그 세븐틴 특유의 그런 거를 에너지. 좀 더 느낄 수 있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왜 이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을까는 앨범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좀 마케팅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 K-팝 씬에서 이제 약간 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도 좋을 법한 좀 대중들이 편안하게 들을 법한 곡들이 히트의 한 축을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한 축은 이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강렬한 곡이잖아요. 네. 세븐틴은 둘 다 사실 할 수 있는 팀이고 그 두 가지를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보고자 했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곡이 저한테는 완전 한 세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인 F My Life가 있고 손오공까지 이어지는데 이 곡은 두 곡이 같이 있어야 더 맛이 난다. 네. 보시면 이제 그 F My Life 첫 트랙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서사를 좀 쌓아 올리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손오공으로 변신하기 이전에 약간 뭐 고민도 하고 뭐 그리고 왜 막 뭐 혼자 꾸는 꿈은 이제 너무 지겹다. 뭐 이제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약간 자기 고백적인 느낌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서정적으로 깔아주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곡이 손오공이잖아요. 네네. 뭔가 그 이 곡 안에 노랫말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뭔가 애니메이션
뭐 도입부와 뭔가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세븐틴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정성, 에너지 두 가지가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믹스돼서 터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개의 타이틀곡 제 안에서는 좀 납득이 가는 선택이었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들으면서 약간 파이팅 해야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물론 이제 그 어떤 페이스 더 선이라든지 이렇게 네. 뭔가 그런 서사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 약간 현실 뭐 아, 어른까지는 아니어도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그 FML이랑 이 손오공 둘 다 되게 너무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부석순의 앨범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이제는 세븐틴의 어떤 노래나 앨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물론 그 케이팝으로서 가지고 있는 멋도 있지만 네. 오히려 약간 내 일상과 되게 좀 가깝고 내 일상에서 이걸 들었을 때 뭐 공감도 되고 뭐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손오공 같은 걸 들으면은 거기서 훨씬 더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특별히 세계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에너지 맞아요, 자체만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과 설득력을 줄 수 있는 팀이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야기한 게 좀 노랫말적인 부분, 뭐 이렇게 네네. 정서적인 부분이라면 사실은 그 곡 메이킹에 있어서도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이게 세븐틴이구나 하는 설득력이 상당히 높은 곡들이 수록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타이틀곡도 딱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지범주 조합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뭐 뭘 해도 되는, 뭘 해도 세븐틴을 위한 세븐틴 같은 곡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타이틀곡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들어보면 심플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러니까 에너지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안에 뭐 저지클럽이랄지 아프로비트라든지 요즘에 좀 트렌디한 어떤 느낌들도 전부 삽입이 되어 있으면서 그걸 네. 또 되게 궁극적으로는 막 뭐 손오공 근두운 뭐 짜세 이런 거 넣으면서 그냥 네네. 너무 세븐틴처럼 풀어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사실 그 제목 손오공 듣고 뭐가 나오려고? 라고 물음표 찍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냥 이제는 뭐 뭘 던져도 세븐틴은 그냥 세븐틴일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던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프로듀서가 우직하게 이제 그 그룹을 전체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게 네. 약간 싱어송라이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또 동시에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렇게 결이나 이런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율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큰 맞아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약간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걸 보면서 맞습니다. 느끼는 게 축하드립니다. 예. 전 세계 사람들 다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 분명히 가사나 표현이나 이런 게 약간 사실은 음. 되게 한국적인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저는 부석수는 네, 네. 오로지 한국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네. 유닛이라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이번에 손오공도 FML도 약간 그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에서 한국적이라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걸 보면서 네. 전 세계가 다 피곤하구나. 힘들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사람도 진짜 이 네. 세븐틴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에너지가 누구나 다 필요하구나. 이게 다 누구에게나 호감이구나라는 걸 네.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전 사실 수록곡도 너무 좋았어서 앨범 한번 쭉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먼지 예, 꼭 한번 들어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수록곡이어서 네. 4번 반복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블럭님이 좋았던 타이틀곡 어떤 곡인가요? 저는 약간 의외의 선곡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케이팝 메이트에서 음을 쭉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화사한 이제 양과 같은 곡을 골랐으리라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네 아, 제목부터 화사합니다. 이지 브리지. 어떻게 또 가져와봤는데요. 이런 곡을? 그 이제 주님은 이제 그 다이아의 중간에 합류했던 네. 멤버인데 이제 솔로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뭐 의외의 피처링이죠. 이제 배우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음원을 내긴 했지만 이제 네. 서인국님과 이제 피처링이 있고 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참 지금 계절에 맞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방송에서 솔로 버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솔로 버전이 참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솔로 버전 음원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가질 정도로. 요즘에는 또 이제 싱글 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담아서 그니까요.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게 터질지 모르니까 네, 영어로도 불러봤다가 뭐 그쵸, 스페드업도 그쵸. 해봤다가 네네네. 사실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블럭 씨의 추천대로 네. 반응 괜찮으면 주은 씨 솔로 버전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색도 참 좋고 곡이 지닌 분위기도 요즘 듣기에 제일 좋고 그리고 안무와 라이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안정적이고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당연히 네. 이제 안정적이고 실력이야 뭐 검증되긴 했지만 그래도 솔로일 때는 또 다르잖아요. 이게 보컬이든 퍼포먼스든 이런 게 다른데 되게 보면서 아직 한 곡밖에 안 됐지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솔로 때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취향이랑은 좀 다르지만 일단 음색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네. 제 취향이 아닌데도 가져올 정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강추 스티커 하나 붙여서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 볼 텐데요. 네. 블럭님이 뽑아주신 이 격주에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주은의 이지 브리지 그리고 제가 추천한 세븐틴의 손오공 두 곡 가보겠습니다. 네, 준의 이지 브리지 그리고 세븐틴의 손오공까지 이어 듣고 오셨고요. 이제, 여러분은 예. 스테이션 Z 김윤아 블락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오공 듣고 왔더니 이제 온전하게 기운이 좀 나시나요? 예, 저희의 요 네. 패턴대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고 네, 갑자기 이렇게 텐션이 오르셨네요. 예, 갑자기 그냥 막 깨어난 자양강장제 한 잔을 이 시간에 마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네. 후렴구에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그거 네네네네. 반복될 때 왜 제가 세븐틴이 아닌고 세븐틴 스텝이 아닌데도 이렇게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뭔가 좀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어쨌든 팬분들도 이렇게 소속감을 같이 느낄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팀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얘기한 어떤 그 작곡가들의 합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진짜 절정의 기량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것이 뭐 수치나 기록으로도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네. 보면서 저는 아주 뿌듯하게 최근 세븐틴 무대들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코너 속의 코너 플래시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코너죠? 길이길이 남을 K-팝 명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곡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블럭 씨의 플래시백인데요. 네. 어떤 곡 소환하셨나요? 저는 이제 포미닛의 핫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허허? 이게 어느덧 어허허?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네. 09년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예. 그 때마침 이제 그 준에 피처링을 한 서인국의 사랑의 이유가 이제 2009년에 나왔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무슨 약간 네. 무슨 코드를 가져오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 오. 의식의 흐름 같지만 어쨌든 어허.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얼마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네. 09년생이 등장하는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랬거든요. 이제 드디어 내 학번은 이제 어떤 출생보다 더 이제 더 늦어진 블럭 뭔가가 씨. 되었구나. 네. 늦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이제 유나님 앞에서 이런 네. 얘기를 한다는 게 누나는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제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되게 놀랬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스트나 이제 포미닛이 데뷔한 게 200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스트의 배드걸을 가져올까 하다가 현재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네.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들었는데 활동 그렇죠. 기간이 이제는 뭐, 네. 그러니까요. 야, 세월이. 그렇죠. 이제 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인데 네. 그 이제 데뷔곡을 가져올까 하다가 어쩐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네. 포미닛의 핫이슈를 가져와 봤는데 이거 진짜 이 해를 완전 뭐 뒤흔들었던 곡이죠. 그렇죠. 되게 머리부터 굉장히 발끝까지 핫이슈. 네. 감사합니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음. 세대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건가요? 사랑스러워가 나오면 이제 그 더 예세되고 뭐 그 이제 그 아. 광고 음악을 얘기하면은 더 뒷세되고 뭐 아허.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세대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김종국 씨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핫이슈인 듯 네. 그냥 케이팝에 절여진 사람이라 그런 듯 네. 어쨌든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제가 이제 09년이면은 제가 한창 군 생활을 할 때예요. 아. 군 생활에 어떤 가끔 소환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큰 에너지였거든요. 아. 정말 그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제 군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께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고 네. 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업무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포비닛이 등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전지훈님과 허걸님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고 네. 그 핫이슈랑 그 뮤직이랑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큰 힘을 받았다. 네. 평소에도 저런 광대와 눈빛으로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너무 화색이 돌아서 티가 났나요? 제가 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광대야 멈춰. 예, 네. 노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포미닛의 핫이슈 듣고 오겠습니다. 네, 포미닛의 핫이슈 듣고 왔습니다. 저희 또 이제 후렴구 신나게 따라 불렀네. 네, 그 아까 이제 자연강장제 먹은 기분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 것 같네요. 네. 제가 선호공으로 한 잔 마시고 왔고 네. 블럭 씨가 이제 핫이슈 콜렀네요. 저희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되어가야 되는데 텐션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 조금 자, 늦은 감이 있지만. 예. 네. 자, 격주 K-팝 계속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하반기에서 5월 초까지 신곡 살펴보는 중인데요. 네.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가볼게요. 네. 우선 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앨범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죠. 또 저도 이 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기대했고 또 기대한 만큼의 어떤 저는 그 기운을 좀 받기는 했어요. 르세라핌의 정규 1집 Unforgiven 중에서 수록곡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은 마음이 좀 반반이긴 해요. 왜냐면 앨범이 어쨌든 절반 정도가 기발표곡으로 그렇죠. 채워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정규 앨범인데 뭔가 좀 더 막 박차고 나가는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쵸. 느낌이 들지만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앨범 자체가 이들이 데뷔하면서부터 발표해온 어떤 세 장의 앨범을 전부 아우르는 약간 요 챕터의 마무리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를 기대하게 되는 이후를 기대하는 거는 저는 정규 앨범으로서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쨌든 약간 아쉬운 반 또 좋은 반 이렇게 들었던 앨범 가운데에서 한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타이틀곡 언포기분도 되게 르세라핌스러운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또 앨범 들어보면 제가 이제 원래 크림슨 하트 테마곡들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네. 노리턴 이 정말 신나는 저 오늘도 들으면서 왔는데 들으면 정말 힘나는 이 곡 그리고 마지막 플래시포워드라고 하는 진짜 무슨 막 축제 한가운데 툭 떨어진 것 같은 트랙들까지 각자 이제 좀 이 르세라핌 멤버들의 에너지들을 또 엿볼 수 있는 곡들이 이어지는데 네. 그 가운데에서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를 특별히 가져와 본 건 우선은 제목부터 이런 거는 르세라핌이나 최근에 하이브 그룹들이 아니면 그렇죠. 할 수 없는 네. 타이틀이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곡 쪽, 악곡도 사실은 상당히 좀 매니악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저지클럽 요즘에 계속 트렌디하게 케이팝 씬에서 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이제 스타일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 안무까지도 사실은 그 장르를 상당히 많이 의식한 그리고 베이스를 이제 그 저지클럽에서 자주 추는 사람들이 그런 안무들을 응용한 작업으로 탄생을 시켜서 상당히 좀 장르적으로도 본격적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과몰입 할 수밖에 없는 제목 트랙은 르세라핌이 제격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서 네네. 가지고 와봤어요. 멤버들이 참 잘 소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규 앨범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이 서사라는 게 워낙에 확연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 팀은 정말 메시지가 팀을 끌고 가는 네. 편이죠.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맞아요. 어쨌든 뭐 정규라고 해도 그래도 뭐 이제 음악이 어쨌든 대부분으로 채워지고 하는데 네. 약간 음악
못지않게 약간 그런 맞아요. 서사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렬하게 닿아서 그 인트로 그런 트랙들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그룹은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구나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강렬하게 팍 맞아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이 앨범 리뷰를 이제 이번에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이 팀은 말이 많은 그룹이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은 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계속 같이 가고 싶다. 이 앨범에 보면 이제 그 테마가 그거거든요. 나 지금 용서받을 수도 없고 막 다 부서질 수도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라는 게 이제 이 정규 앨범의 어떤 주요 메시지인데 가고 싶더라고요. 네. 맡기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 네. 그리고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가 에너지가 너무 좋았다. 무대로 꼭 직접 보고 싶다. 이런 곡으로 한번 추천곡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로 정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앨범 그리고 그러게요. 수록곡 가져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비키라의 B2B 문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야, 네, 약간 정말 그 한국적인 케이팝의 느낌을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이거 나쁜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진짜 이 팀의 독보적인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연차기에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연차도 연차지만 어쨌든 이 데뷔 연도도 그렇고 긴 시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에 가능한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힘을 어느 정도 빼면서도 정말 포인트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본인들만의 색채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드러낸 그런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요. 약간 이제야 약간 정말 그 제 나이에 맞는 약간 어른이면서도 약간 그 아직 그 B2B 특유의 그 천진난만함이 있잖아요. 그 개구쟁이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곡에도 조금씩 묻어나오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앨범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그 한동안은 왜 발라드 그룹이라고 많이들 했잖아요. 근데 발라드 그룹 아니고 케이팝 그룹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이 앨범으로 또 증명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가요 그룹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최근에 케이팝에서는 또 되게 드물어진 어떤 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지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수록곡들은 되게 팝적인 곡들이 많아요. 이제 뭐 이 곡 외에도 뭐 데이 앤 나잇도 그렇고 지금 소개하는 문라이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이 어른의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잘 소화하는 그룹이 되었구나. 이제 맨날 이제 뭐 각종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약간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약간 웃음을 위해 비주얼을 포기한 본인들이 그쵸. 얘기한 그런 그룹이었는데 약간 이런 음악 듣고 이런 비주얼 보고 이런 이제 무대 보고 이러면은 정말 오히려 이런 게 입덕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 본업 모먼트라고 하죠.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주니까 그런 반전 매력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이제 실력들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블럭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나이대와 음악이 맞아 들어간 팀 특유의 여유 그리고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되게 가요적인 매력이 잘 묻어난 작업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좀 폭넓은 분들에게 픽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블럭씨의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B2B의 문라이드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음악을 듣고 나면은 그 B2B의 연령대 혹은 저와 비슷한 세대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들의 요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09년생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좀. 그렇죠. 이 컴백 토크에서 이 성광님이 그랬거든요. 그 안티프레자일을 안티프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왜 그런 실수하잖아요. 지금 디스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디스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하는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음악 좋아할 수밖에 없다. 잠깐만 그만 얘기해. 자꾸 얘기하면 저희 아기 케이팝 둥이들이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네, 케이팝 메이트
연령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렇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네.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천하제일 대회 준비했으니까요. 네. 어떤 특집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 제가 뽑았던 격주 K-팝 가장 좋았던 수록곡입니다. 르세라핌의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